안녕하세요. 시경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서 뭐라고 하죠? 소장님, 좀 싼 거 금매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소장님들이 어떻게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뭐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금매를 잡을 수 있으면 사실 누구나 집을 싸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금매를 사보기도 하고 뭐 금매로 팔아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금매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걸 아는 방법도 다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매가 왜 나오는지, 금매의 기준은 무엇인지, 금매를 잡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매로 나오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싸게 파는 줄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선매수 후매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선매수, 내가 이사갈 집을 먼저 사고 나서 다음에 후매도, 본인 집을 파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어떤 집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 집을 먼저 사버린 거예요. 본인 집이 안 팔렸는데. 그런데 이 집에 대한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이 기존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잠을 못 잡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가격을 내리고 급매로 이제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을 급매로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창 더운 여름 때 제가 이사갈 집을 선매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상승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정도면 여유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잔금을 굉장히 여유 있게 한 6개월 뒤로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기존 집을 내놨죠. 팔려고. 근데 때마침 그때 갑자기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놓은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2, 3천 진짜 싸게 급매로 던져서 겨우 팔았거든요. 얼마 전에. 와, 근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부동산 경험이 많은 저도 하필이면 갑자기 막 이런 대출 규제 타이밍에 딱 떨어지게 걸리게 되면 이렇게 고생 제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매물들 잘 살펴보셔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선매수 한 사람들이 던지는 물건들을 잘 찾아보시면 싸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매수 후매도랑 비슷하긴 한데 청약이 당첨돼서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있는데 내가 청약이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다 짓고 뭔가 입주 날이 다가올 거잖아요. 근데 그 입주 날이 정해져 있죠. 입주 기간이. 그러면 입주 기간 전에 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앞이랑 똑같죠. 똥줄이 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기게 되면 연체 이자료도 엄청 많이 내야 되고 또 더 넘기게 되면 이제 막 계약금까지 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존 집을 막 금매로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 리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입자 중에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세입자 집을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입자가 뭐 집을 꼭 보여줘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막 부동산 연락도 그냥 잘 안 받고 집주인 연락도 그냥 씹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집을 볼 수가 없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혹은 그 세입자가 자기가 집을 좀 험하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 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혹시 막 그런 치부를 보여주기 싫으니까 혹은 막 변상을 요구할까봐 집을 안 보여주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꼭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집도 안 보고 그냥 계약하실 분 있으면 제가 몇천 싸게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금매로 파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투자할 때도 이런 거 집도 안 보고 산 적도 있습니다. 세금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타협은 뭐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때문에 빨리 파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A라는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B라는 집을 샀을 때 이 B라는 집을 산 이후로 3년 안에 이 A라는 집을 매도를 해야지만 이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해서 급하게 파는 겁니다. 세금과 관련된 금매는 대부분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케이스가 많아요. 또 증여와 상속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뭔가 갑자기 증여를 해야 할 때가 있고 혹은 그 생전에 이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상속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속 물건들을 저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상속이란 게 이게 진짜 형제들 사이에서 엄청 골치 아픈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3명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3억과 집 한 채를 남기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3억은 그냥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1억씩 나눠 가지면 깔끔해요. 근데 아파트는 이걸 지분으로 3개를 쪼개야 돼요.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그냥 빨리 팔아서 현금화해서 나눠 가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제들 누구나 이런 집 팔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되게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상속물건 같은 경우는 처분해야 될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팔아만 주세요 하고 부동산에 이 급매로 나오는 게 꽤 있습니다. 또 뭐 해외로 주재원을 간다든지 뭐 이민을 가야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했는데 신랑 신부가 둘 다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1가구 1주택 사람들만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부가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둘이 합치면 1가구 2주택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래 이건 결혼을 해서 일시적 두 채가 된 거니까 이건 좀 봐주겠다. 5년 안에만 뭐든지 팔면 비과세로 해줄게 라고 하거든요. 이걸 앞으로 뭐 10년으로 늘려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역시도 이렇게 팔아야 할 시기가 도래해서 나오는 매물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그 여러 가지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 연장이 안 되면서 뭔가 급하게 나오는 매물도 있고 또 여기저기 투자를 했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 뭔가 이게 자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나오는 싸게 나오는 그런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사유로 나온 급매들 중에 얼마 정도 싸야지 진짜 급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20%가 싼 매물이 급매물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20%싼 매물은 없습니다. 20%면 지금 뭐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 5억이면 이게 뭐 4억에 갑자기 나왔다는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니까 한없이 기다리지 마세요.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다 실거래가도 확인하고 막 앱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아무리 급해도 이게 팔리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얼마냐? 시세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싸면 그 급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짜리가 뭐 5에서 10% 정도 저렴하면 뭐 한 2,500에서 뭐 한 5천 정도? 그 정도 싼 매물이 급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그 저층 같은 경우가 1층, 2층 이런 것들이 기준층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런 실거래가를 보시고 기준층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저층 가격으로 나왔다? 그러면 급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여도 이 로얄동과 비로얄동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수준의 동에서 층수를 비교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타입, 방 타입도 타입에 따라 또 가격이 차이가 큰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꼭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20%싼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기대하시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5억짜리 집 사러 부동산 갔다가 이거 4억으로 깎아주세요 이러면 그냥 욕만 먹고 쫓겨나거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실거래가 대비 한 5% 정도만 싸도 그게 급매라는 겁니다. 다음은 급매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매를 잡으려면 이 사전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찾는 지역이 지금 상승장이다? 그러면 솔직히 급매 잡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좋은 물건 찾는 것 자체가 힘들고, 왜냐하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니까 서로 물건 사려고 이미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뭐 깎겠다? 이거는 솔직히 쉽지 않고, 급매를 잡는 경우는 이 시장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조정받거나 뭔가 하락장일 때, 그럴 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동네가 좀 조용해서 해볼 만하다, 급매를 잡을 만하다, 그러면 이제 훌륭한 부동산을 좀 잘 찾으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찾느냐? 보통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 중개사 탭을 누르시면 그 지역에 부동산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 갈 수도 없고 선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매물이 많은 부동산이 좀 마당발일 확률이 크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몇 번 해보니까 뭐 꼭 매물이 많다고 일 잘하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매물수에 내가 관심 있는 단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상가, 토지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 부동산이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는지도 보고, 혹은 뭐 유튜브 같은 거를 운영하는 부동산인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광고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지런한 부동산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노출도 많이 되니까 좋은 물건을 접수받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군데 추렸으면 이제 전화도 해봅니다. 통화를 해보면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이 물건지에 대한 설명과 히스토리, 뭐 가격 등을 쫙 읊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면서 좀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일을 잘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안도 한 번씩 쓱 봐요. 실제로 저희 집 팔 때 이 동네 부동산이 한 5군데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쓱 봤어요. 보통 부동산이 10시쯤에 문을 열거든요. 근데 어떤 소장님은 한 뭐 아침 8시 반인데 이때 막 문 열고 청소 열심히 하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항상 깔끔하게 사무실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딱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뭔가 전화 응대라든지 손님 데리고 오고 이런 것도 되게 잘해 주셨어요.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부동산을 좀 몇 개 찾으면 이제 좀 가서 막 차도 한잔 하면서 친분을 좀 쌓아야 됩니다. 결국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이 좀 낯이 있고 대화를 해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굴을 잘 익혀 두었다면 소장님들이 매물 접수를 받고 이걸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등록하기 전에 그 단계,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단지를 사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단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의 단지에 동과 타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 실거래가도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실거래가만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로얄통의 선호 타입이지만 뭐 세를 끼고 팔거나 어떤 사정에 있어서 급매로 거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봤던 과거 실거래 가격이 정확한 시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서치했던 이 그 부동산을 몇 군데 전화하시거나 뭐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면 뭐 로얄톤과 뭐 선호 타입, 비선호 타입 이런 가격 차이를 문의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급매를 잡을 사전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이제는 실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이 모니터링과 부동산에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뭐 급매는 네이버 부동산에 없다. 부동산 소장님들 장부에 있으니까 무조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막 그냥 인터넷에 안 올리고 그냥 장부에만 적혀져 있는 것들. 근데 요즘은 솔직히 거의 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고요. 막 뭐 숨겨둔 메모 이런 거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기도 전에 먼저 아는 사람에게 연락이 가는 그런 매물들이고 그런 거는 솔직히 이미 나갔지 장부에 이렇게 막 오래 적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잡기 위해서 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나의 존재를 알리고 뭔가 친분을 쌓아 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급매라는 거는 급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집을 내놓는 매도자가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소장님이 네이버 부동산에 막 광고도 안 올리고 공책에만 적어놨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안 올려주시냐고. 나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 사실 그런 장부 매물은 예전에 대비해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 네이버 부동산에 급매 찾기 기능이 있는데, 기타란에 들어가시면 급매라고 이 해시태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급매물만 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급매 가격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매물들이. 그래서 참고만 하시되 반드시 그 가격을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급한가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가끔 보면 엄청 많은 중개소에 내놓은 매물들이 있어요. 막 몇십 군데 내놓은 매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급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뿐만 아니고 막 당근, 뭐 호갱노노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물건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혹은 그 지역 부동산 카페가 있을 거예요. 지역 카페. 그런 데다가도 막 급매물을 올리기도 하니까 이런 데도 잘 찾아보시면 아, 이 사람은 진짜 급하구나. 내고를 좀 많이 해볼 수 있겠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뭐 당근이나 카페 이런 데서 올라온 매물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하게 될 경우는 중개 수수료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자의 사정을 아는 만큼 내고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급매의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항상 협상은 정보력 싸움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잘 알수록 그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거머쥐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매도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일 잘하는 소장님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소와 그 유대감을 잘 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시는 소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매도자와 유대관계도 좋습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왜 파시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고 또 내가 그 정보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매도자의 사정을 알면 우리가 매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허브 코엔의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이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급한 사람은 내가 중도금을 줄 테니까 한 2천만 더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시간이 아쉬운 사람한테는 내가 잔금을 한 달 정도 먼저 당겨줄게, 일단 2천만 깎아줘라, 이런 식으로 상대의 사정을 알고 내가 상대의 원하는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주게 되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주의하실 점인데, 보면 자기 집을 거래했던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거나 혹은 좀 알던 부동산을 통해서 좀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공동중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집은 이 B라는 부동산이 전속으로 갖고 있는 집인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 의뢰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알고 조금 친한 A라는 부동산이 있어서 이 부동산에 부탁해서 여기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A라는 부동산은 나랑 친한 부동산이긴 하지만 이 집을 내고 할 때의 힘이 B 부동산에 비해서 그 설득력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 살려고 한 집이 있다 한다면 그 집을 물건지로 갖고 있는 이 물건지 부동산인 B 부동산과 협상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으로, 이 동일한 매물에 대해서 여러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저쪽 부동산 가면 더 깎아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같은 매물에 대해서 막 여러 부동산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이 인기가 많은 줄 알고 막 호가를 올려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앞서서 내가 막 쌓아온 그런 부동산과의 신뢰를 다 깨뜨려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기준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 금매의 기준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세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싸면 금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은 같은 단지여도 막 동과 타입 이런 거에 따라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앞서 우리가 그 준비 작업에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동과 타입에 대해서 이 가격이면 사겠다라는 확실한 기준을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기준을 누구한테 말해야 되죠? 네,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소장님한테. 그래야만, 이 사람이 이게 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소장님이 아시고, 진짜 금매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전화를 주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시세가 5억 3천인데 내가 기준 가격을 딱 5억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열심히 깎아서 5억까지 깎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연락이 오니까 어때요? 뭔가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 그거 말고 4억 9천으로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계약도 못하고 이제 서로 간의 신뢰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나의 그 기준선을 딱 정해놓고 질러 놓고 오시라는 겁니다. 집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집은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진짜 이 가격이면 진짜 해볼게요, 이러면서 던져놓고 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매도자가 절대 안 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좀 급한 매물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그 가격에 절대 안 판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전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가격에 팔겠다고. 그때는 이제 재지 말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더 망설이면서 막 기다리면서 간 한번 보겠다, 집 못 사실 겁니다. 평생 집 못 사실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금매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이 있는 매물들은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과 친분도 쌓고 뭐 동이나 타입별로 가격도 파악해 놓고 매도자의 필요한 부분을 내가 잘 알아두면 금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명확한 선을 내가 그어놔야지만 실제로 그 가격이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주로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집을 사서 수익을 냈었고 자산을 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좀 싸게 내 집 마련 잘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제가 7년 동안 부동산 투자하면서 쌓아왔던 경험들을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하나씩 풀어 드릴 테니까요.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셔서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